쉽게 행복해지는 사람. 작고 소중한 오늘을 위한 투두 리스트. 글, 그림, 댄싱 스네일. 위즈덤 하우스. 프롤로그. 언젠가 지하철역 화장실 문에서 보았던 글이 생각난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간단하고 명료했다. 화장실에서는 늘 철학적 사유를 만나는 것 같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행복하려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미 너무 잘한다. 그게 안 되는 것뿐. 그런데 현실에서는 행복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궁금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무엇일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책들, 마음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며 저자들이 권하는 방법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해봤다. 그렇게 오랜 고민들을 하나씩 들추며 풀리지 않던 퍼즐을 맞춰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살면 행복해진다고 배웠다. 하지만 어느 정신과 교수님의 말처럼 열심이라는 기준은 너무 모호해서 누구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른다.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여러 입문서, 심리서의 저자들, 뇌과학자, 명상 전문가, 심리학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현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일수록 착각에 가까운 현실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현실인식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농담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찰이었던 것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제정신으로 살아가면 행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게 인생이라는 걸지도.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당신과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다. 나의 행복만 챙겨서는 의미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역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고 만다. 그 간극을 잘 메우며 살아가기 위해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행복하기 위해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장. 열심히만 사느라 행복을 잊은 나에게.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 타인의 반응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그런 날. 완벽한 하루가 아닌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내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부모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육되었기에 당신들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부모 혹은 주 양육자에게 받은 정신적인 유산, 즉 자존감, 사랑, 이타심, 여유 같은 것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부모는 의도치 않게 아픈 마음을 물려주기도 한다. 콤플렉스, 불안, 분노, 좌절감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 깊은 곳에 들러붙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 자아상이 굳어지게 된다. 어쩌면 삶이란 그렇게 쌓인 부정적 자기를 끊임없이 걷어내며 나아가는 과정일지 모른다. 물론 부정적인 면 일부를 걷어낸다고 한순간에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미 굳어진 나의 단면들이 180도 달라질 수는 없대도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은 하루를 만들기에 당신의 노력은 충분할 테니까.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동시에 떠올렸으면 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다. 각자의 삶의 모양과 과제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어제보다 괜찮은 오늘을 지켜내고 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면 된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면 된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내면 된다. 잘 이기기 위해 잘 지는 법을 배우기. 평준화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나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불평등이나 심한 차별을 겪은 기억은 딱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계급차 비스름한 것을 인지한 건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였다. 입시 준비를 하기에는 가계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에 부모님께서 다소 무리를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역에 가던 길, 같은 학원 친구를 마주쳤다. 친구는 기사님을 대동한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그 애와 나는 같은 제도 하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피부로 느꼈던 것 같다. 나에게는 다른 세계같이 보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다는 것도. 대학에 가니 그 격차는 더 벌어져서 내가 방학 동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재수강을 하며 녹초가 되어가는 동안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며 취업 준비 단계를 밟아갔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 어떤 이는 성공은 그저 운일 뿐이라며 낙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운조차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복권을 한 장 산 사람과 1000장 산 사람의 평균 당첨 확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시도를 늘려야 하는데 슬프게도 당첨에 실패했을 때 수반되는 비용 역시 자본이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건 비단 금수저, 은수저로 통용되는 경제적 자본뿐만이 아니다. 타고난 기질, 자라난 환경, 심지어 외모조차도 자본으로 치환되는 세상이다. 더 단단한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전과 실패했을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의 총량 차이가 클 것이다. 결국 성공이 운이라는 말 역시 성공의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잘 이기기 위해서는 잘 접어야 한다. 문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도전의 몫으로 사용하기에는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 오래 허둥대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없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자본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실패에 배분할지 숙고하고 영민하게 선택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이왕이면 지름길을 찾아가는 게 나을 테니까. 성공과 행복은 인생길 위에서 마주하는 갈림목마다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잘 틀 줄 아는 유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인지 모른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에 잘 빠지는 연습부터 시작할 것. 도망치지 말고 제대로 방황해보기. 인간관계에서 너무 지쳐 절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절에 들어가려고 보니 스님들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마음을 접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인간관계를 피해 절에 들어가려던 그 사람처럼 나는 늘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옮겨 다녔다. 하지만 이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면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스트레스가 반복됐다. 열심히 살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어쩐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고민하지 않고 현재로부터 도망만 다녔기 때문이다.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했다. 방황하며 성장하는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방황이 너무 오래 반복된다면 혹시 방향키를 현실 도피로 설정하고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여기가 싫어서 떠나는 것과 진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당신의 삶이 도피가 아닌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방황을 멈추면 성장도 끝난다.